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타이틀에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업로드 전에 2번씩이나 보았는데 어째서 못 보았을까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하셔야겠지요? 여기서는 파이썬으로 만들 거랍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보시면 함수 정의랑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게 가장 기본이랍니다. 자세하게 볼까요? 먼저 영어 소문자로 클래스라고 쓰시면 지금부터 클래스를 만들 거야 라는 뜻이죠.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지만 이게 뭐하는 클래스인지 알 수 있게 되도록이면 영어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클래스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국룰이랍니다. 그리고 언더바 2개 어쩌고에 또 언더바 2개는 파이썬이 자기가 쓰려고 만든 특수한 기능들인데요. 상수, 함수, 메소드 중에도 이런 게 있는데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생성자라고 하는 건데요. 생성자라는 건 어떤 한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거의 다 객체의 초기 설정을 세팅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했지만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값인지 확인하는 로직을 넣을 수도 있죠. 또 객체 메소드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소문자로 셀프라고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래야 오를 거 안 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와플틀을 만들었으니까 와플을 맛있게 구워 보십시오. 객체를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한답니다. 인스턴스를 더 자주 쓴답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턴스라고 할게요. 인스턴스의 생성은 함수처럼 필요한 인수가 있으시면 넣으시고 리턴 값 받듯이 변수에 받으시면 돼요. 첫 번째 매개 변수 셀프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파이썬이 쓰는 거랍니다. 인스턴스 만들기 참 쉽죠. 그리고 인스턴스의 메소드 호출은 점과 메소드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시를 보시면 폴과 멜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getName 메소드로 멤버 변수 네임의 값을 가져오고 있어요. 왜 바로 가져오지 않은 걸까요? 그건 바로 정보 은닉 때문이에요. 정보 은닉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게요.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멤버 변수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멤버 변수에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와 클래스 멤버 변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세요. 먼저 인스턴스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생기는 변수예요. 생성 전에는 뭐가 없으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겠지요. 인스턴스 멤버 변수의 선언은 예시를 보시면 셀프.점 심볼처럼 셀프.점 다음에 원하시는 변수명 쓰시면 된답니다. 인스턴스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독립적이라 각이 다른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개인 사물함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클래스 멤버 변수인데요. 다른 언어의 스태틱 멤버 변수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요. 클래스 멤버 변수는 클래스를 정의하시면 인스턴스를 생성 안하고도 클래스명.점 클래스 멤버 변수명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클래스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인스턴스에도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인스턴스 간의 공통된 값을 넣을 때의 클래스 멤버 변수를 쓴답니다. 클래스 멤버 변수의 선언은 클래스명 밑에 아무것도 없이 변수명 쓰시고 필요하면 값도 넣으시고요. 예시에서는 트럼프 카드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넣어봤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파이썬에서는 일반 클래스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의 멤버로 들어가면 깊은 복사가 되네요. 한마디로 값을 바꾸려면 각 인스턴스를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러면 클래스 멤버 변수를 쓸 의미가 없는데 말이지요. 다행히 컨테이너들은 얇은 복사가 되네요. 한마디로 한번 바꾸면 전체 인스턴스들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죠. 컨테이너가 뭔지는 기억 못하실 것 뻔해서 별표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멤버 변수가 인스턴스의 멤버로 들어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비좁은 공간에 캡처를 넣어봤습니다. 저거는 무언가 쓰시고 점 누르시고 캡키 누르시면 거기에 관련된 멤버들이 나올 거예요. 파이썬의 기본 IDE는 너무 구려서 멤버 변수랑 메소드랑 구별 안 해주더라고요. 좋은 에디터를 쓰시면 구분해주니까 좋은 에디터를 쓰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접근 제어자를 살펴볼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오면서 변수나 함수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지금 볼 접근 제어자라는 녀석으로. 접근 제어자도 언어마다 문법이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파이썬을 중심으로 볼게요. 파이썬은 기본으로 다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개라는 말이죠.
어떤 언어들은 기본이 다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공개라는 말이죠. 파이썬에서는 접근 제어자를 언더바로 한답니다. 멤버 변수나 메소드 이름 앞에 언더바를 2개 하면 비공개, 언더바를 1개만 하면 자기를 상속하는 클래스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영어로는 프로텍티드라고 한답니다. 자꾸 영어를 말씀드리는 건 다들 영어로 통하니까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접근 제어자를 쓰면 아무리 점 누르고 탭키 눌러도 멤버로 안 뜨고 이름을 안다 해도 못 쓴답니다. 예시를 보시면 모든 멤버 변수를 비공개로 해놨어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지시고요. 하여튼 왼쪽 예제 보시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심볼 멤버 변수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오르나지요? 이게 바로 정도운 얘기예요. 메소드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로 하죠. 주로 퍼블릭로 하고요.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 또는 프로텍티드로 하는데 주로 프라이빗으로 한답니다. 그럼 비공개로 된 멤버 변수는 어떻게 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제 게터와 세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멤버 변수의 접근 제어자를 프라이빗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경우 자신의 클래스 빗께서는 멤버 변수의 값을 읽어오거나 수정을 못하니까 허가된 통로에서만 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게터와 세터라는 녀석들이죠. 비유하자면 은행에 청구라고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직원분들 계시고 번호표 뽑아서 일 처리하는 곳,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현해줘야 하고요. 이 메소드가 뭐 하는 건지 알기 좋게 메소드 이름 앞에 객이나 셋을 붙여준답니다. 예시를 볼까요? 앞에서 보았던 사람 클래스보다 뭐가 더 덕지덕지 붙어있죠? 키와 몸무게를 추가해보았고 기본 인수로 몸을 넣어봤어요. 멤버 변수는 다 프라이빗으로 했고요. 메소드들의 이름을 주목해서 볼까요? 생성자 빼고 이름 앞에 get 또는 셋 붙어있죠. 이름만 봐도 이게 뭐하는 녀석인지 아시겠죠? 메소드의 안을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getter는 해당 멤버 변수를 리턴해주는 것이고 setter는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해당 멤버 변수에 대입해주고 있고요. 더 세밀하고 정확한 로직을 넣을 수 있겠지만요. 왼쪽은 메소드 호출하고 출력된 결과니까 보시고요. 이 개념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같으니까 익숙해지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메소드의 종류를 좀 보고 이번 영상은 끝낼게요. 메소드의 종류는 파이썬에서만 그런가 몰라도 3가지인데 다른 언어에는 2가지밖에 못 보았네요. 여기는 파이썬을 보고 있으니까 파이썬을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인스턴스 메소드인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메소드가 바로 인스턴스 메소드이랍니다. 생성자도 인스턴스 메소드이고요. 인스턴스끼리 영향이 없고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반드시 셀프가 있어야 하고요.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해야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클래스 메소드인데요. 우선 인스턴스를 생성 안 해도 클래스명 메소드명으로 호출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요. 클래스 메소드를 정해, 그러니까 만드실 때는 클래스 메소드명 바로 위에 골뱅이하고 소문자 영어로 클래스 메소드라고 쓰시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클래스의 약자 CLS를 써주세요. 인스턴스 메소드의 셀프처럼 말이죠.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일반 멤버 변수의 불편한 점을 보완해 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클래스 멤버 변수를 설명드릴 때 컨테이너가 아닌 변수는 공유가 안 돼서 값을 바꾸려면 인스턴스 1이 다 바꿔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때 쓰는 메소드가 바로 클래스 메소드예요. 예시를 보시면 interest라는 클래스 멤버 변수가 있죠? 인스턴스가 4개 있고 interest의 값을 모두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ange interest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로 일일이 바꿔줘야 하겠지만 클래스 메소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CLS change interest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보이시죠? 그걸 호출하시면 그 클래스로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의 인터레스트의 값이 한 방에 바뀐다는. 한 번이라도 change interest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로 바꾼 인스턴스는 안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스태틱 메소드인데요. 이 녀석은 클래스 안에 정해되었다는 점만 빼면 일반 함수예요. 이 함수는 이 클래스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클래스 안으로 넣은 거죠. 정의하는 방법은 스태틱 메소드명 바로 위에 골뱅이하고 소문자 영어로 스태틱 메소드라고 쓰시고 필요한 매개 변수 넣으시고 일반 함수 정의하실 때처럼 하시면 돼요. 호출은 클래스 메소드처럼 하시고요. 슬라이드에 공간이 부족해서 호출까지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전 영상의 이론편에 이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 쬐끔 보았는데 요 계정 방대해서 시리즈로 갈 듯해요. 끝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이네요. 연말만 되면 무언가 남긴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그러네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어려운 분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무슨 날에는 더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